텃밭에 삼동파 심기를 권하는 까닭.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오늘 얘기는 파 중에서 2층파, 3층파 또는 층층파라 불리는 삼동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삼동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외대파와 조금 다릅니다. 배경사진에 나오는 모습이 삼동파입니다. 지금 재배하고 계시는 번님도 많으실 터이고 어쩜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삼동파 특성과 재배법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동파 특성입니다. 일단 삼동파는 수선화과 부추 속에 속하는 마늘, 양파, 대파, 달래, 쪽파, 산마늘, 부추 등과 같은 식구입니다. 흔히 편하게 백합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추 속에 속하는 작물들은 대개 땅속줄기, 궤경이거나 비늘줄기, 인경, 알뿌리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고 잎의 모습은 선형이거나 속이 빈 원추형, 녹군 모양 등 다양한 편에 속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삼동파는 파의 일종이니 당연히 속이 빈 원추형의 잎을 가지고 있지만 많이 기르고 있는 외대파와 달리 키가 작고 잎의 길이가 조금 짧고 통통하며 아래 연백부의 길이가 거의 없는 특징이 우선 나타납니다. 맛은 외대파에 비해 매운맛이 적고 달짝지근하면서도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향내는 더 짙은 특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습니다. 삼동파라면 우선 병충해가 적어 기르기 쉽고 내한성도 매우 강해 월동 재배가 가능합니다. 물론 보온시설이 없는 노지에선 지상부가 모두 추위에 삭아서 없어지죠. 즉 사그라들고 말죠. 그러나 땅속 지하부에선 모진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초봄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새순이 나와 우리에게 봄맛을 선사하는 효자 작물이기도 합니다. 맛도 좋고 한번 심어 놓기만 하면 해마다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다년생이니 좋을 수밖에요. 삼동파는 그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어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자람을 지켜보느라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꽃이 피어 씨앗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꽃자루 비슷한 곳의 얇은 막 속에서 인편이 생기고 그곳에서 잎이 돋아난다는 점입니다. 마늘이나 달래, 주화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만 마늘과 달래는 주화는 달리지만 잎이 삼동파처럼 뚜렷이 모두 나오지는 않습니다. 삼동파에 달리는 주화를 아기파 또는 새끼파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아기파가 하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럿 생긴다는 거죠. 어디 이뿐인가요? 1차 아기파가 나오고 그곳에서 다시 2차 아기파가 또 나옵니다. 말씀드린다면 1차 아들파가 나오고 2차 손자파가 또 나오는 모습이 된다 이거죠. 영상처럼 1차 아들파가 나오면 1층이 성립되고 손자파가 나오면 2층이 되겠고 층층 다층이 된다 해서 층층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2층파 또는 3층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외대파와 크게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외대파는 외줄기로 자라 꽃이 피고 까만 씨앗이 맺혀 씨앗 파종을 한 후 옮겨 심기를 하는 것이 기본 재배법입니다. 하지만 삼동파는 꽃이 맺히는 대신에 주화, 아기파가 생겨 그것을 잘라 심는 방식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삼동파 번식법은 주화를 심는 것이 주가 되겠으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삼동파는 외대파와 달리 분할이 아주 잘 됩니다. 한 포기를 심으면 갑절로 늘어나는 거죠. 쪽파만큼 엄청난 수는 아니라도 쉽게 늘어납니다. 때문에 분할된 것을 뿌리째 캐어 포기 나누기를 하면 쉽게 번식시킬 수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화, 아기파 번식법과 분할된 포기 나누기 번식법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재배 방법입니다. 삼동파 역시 외대파와 같이 햇볕은 좋아하지만 내습성이 약한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배수성이 양호한 양지 바른 곳의 사양토가 적지이며 토양 산도는 6.0에서 7.0 정도인 약산성이나
중성이면 좋다고 합니다. 삼동파 심는 시기와 방법은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외대파와 같이 뿌리까지 뽑아 먹을 수도 있고 부추처럼 잘라 먹을 수도 있기에 그에 맞추어 심으면 무난합니다. 이때 땅에 닿을 정도로 바짝 자르면 초세가 극도로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경우도 생기는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밑동을 2cm 내외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추비를 하면 더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할된 폭이 나누어 심는 경우입니다. 겨울 빼고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만 대부분 이른봄 새싹이 나오면 폭이 나눔 이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폭이 나누기를 할 때 한 개씩 심는 것보다는 두세 개 정도씩 모아서 한 뼘 간격으로 심는 것이 경험상 좋았습니다. 물론 잡초 방지를 위해 비닐 멀칭을 하는 것이 관리에 편한 건 당연하겠고요. 폭이 나누기를 할 때 잎의 길이가 한 뼘 정도를 넘어섰다면 잎을 약간 잘라주는 것이 활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삼동파는 원래 키가 큰 편이 아니고 분할파이다 보니 외대파 재배에서 꼭 필요한 연백부를 키우는 재배법까지는 아니겠으나 그래도 더 연한 맛을 즐기기 위해선 심을 때 약간 눕혀서 땅에 묻히는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심은 후에도 한두 차례 정도 북주기를 하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다음은 삼동파 특성 중에 특성인 주화, 아기파를 심는 경우입니다. 봄에 잎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키우면 5월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주화가 완전히 자라게 됩니다. 이때 주화를 잘라 그대로 심으면 됩니다. 다만 아기파가 영글지 않은 상태로 일찍 잘라 심어도 가능하겠지만 영근 것에 비한다면 활착률과 활착 상태에서 많은 곤란을 겪게 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주화 자체에서 뿌리가 생기는 기근이 나오기 직전이거나 한두 개의 기근이 나올 때면 좋지 싶습니다. 기근이란 공기 뿌리의 다른 말이며 땅속이 아닌 공기 중에 노출된 뿌리의 한 모습을 말합니다. 6월 들어 기근이 생기지 않았지만 주화가 토실토실 단단하고 주화에서 나온 잎줄기가 제법 튼실하다면 이때 채취하여 바로 심습니다. 그렇지만 채취된 주화를 쟁반 같은 곳 얕은 물에 2-3일 정도 담가 놓으면 새뿌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심으면 활착률이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폭이 나누기 하듯이 주화를 한 개씩 낱개로 쪼개 심기도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주화 전체를 그대로 심는 것이 더 좋았지 싶습니다. 삼동파는 적당히 심어두면 잘 살아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삼동파 주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자손을 퍼뜨리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박하죠. 삼동파도 이와 같습니다. 일단 주화, 아기파가 달리는 것부터 신비롭고요. 이놈들이 다 자랐건만 채취하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놀랍게도 주화를 달고 있는 줄기가 황화되면서 주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이때 주화는 땅에 닿게 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되면서 스스로 자손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때까지 기다리는 본의미야 없으시겠죠. 비닐 멀칭된 곳이라면 더더욱 아니 되겠습니다. 삼동파 주화를 채취한 후엔 밑동을 잘라내지 말고 그대로 방치하면 어린 새순이 분할돼 여러 개 나오게 됩니다. 적당히 자란 후 다시 수확하시면 됩니다. 삼동파는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가능합니다. 뿌리째 뽑지 않고 잘라 먹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삼동파에겐 추비가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 추비로 복합비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확하고 나면 복합비료 대신 퇴비를 듬뿍 줍니다. 이것은 수확할 때마다 계속됩니다. 삼동파가 연하고 더 맛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개인적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삼동파를 어떻게 먹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번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 외대파나 쪽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외대파에 비해 삼동파는 뿌리 모습이 대단합니다. 뿌리를 이용한 국물 내기에 아주 좋습니다. 삼동파는 육수와 국물 요리에 최적입니다. 그리고 잎줄기를 이용한 김치찌개, 된장국, 고기볶음 요리, 삼동파 김치나 장아찌 등에 쓰이며 별난 맛을 즐기시는 분은 삼동파를 쌈으로 먹기도 합니다. 재배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수확하고 보니 생각보다 주화, 아기파 양이 많게 됩니다.
이것 버리기도 아깝고 난감하죠. 이때 주화를 분리 세척한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주화 장아찌를 담거나 술 안주로 초추장에 찍어 먹거나 나물로 무쳐 드셔도 아주 맛나고 좋습니다. 삼동파는 다른 채소에 비해 특별히 우수한 영양분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무기염류가 들어있고 잎에는 비타민 A와 C가 많아 유용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외래파의 하얀 연백부엔 비타민 함량이 아주 적습니다만 삼동파는 상대적으로 연백부가 짧아 오히려 비타민 C 함량이 더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양소는 아니지만 알리인이 있어 살균력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싶습니다. 삼동파는 기르기 쉽습니다. 병충해도 많지 않습니다. 맛도 좋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무엇보다 한번 씹어 놓기만 하면 해마다 삼동파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채소라는 점에서 꼭 심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삼동파 특성과 재배법에 대한 얘기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